강진으로 인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누적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강진 상황, 피해 상황 그리고 구조 상황까지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사망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네. 벌써 2만 명을 넘어섰는데 인명피해 규모가 지금 너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일단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저 6일 새벽에 강진이 온 초기부터 그게 이제 전진일 수도 있고 본진일 수도 있고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사망자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할 때는 계수할 때는 실제 확인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차츰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초기에 보면은 그 WHO에서는 그 즉시 사상자가 10만 명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 지질조사국에서는 최대 10만 명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동일본 대지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벌써 그 수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게 그때 규모보다는 지진 규모로서는 조금 작다고 볼 수 있지 횟수나 규모는 약간 작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지금 그 피해 지역 그 전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광대하게 펼쳐지고 이런 부분 또 그때는 3월이었고 지금은 또 이렇게 더 추울 때고 하니까 아무래도 안타깝지만 사망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배수 이상의 구조를 요하고 그런 이재민 사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배수의 이재민 사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제하에 그렇게 구조 활동을 펼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지금 무너진 잔해 안에 최대 20만 명의 시민이 갇혀 있을 가능성도 나왔는데 이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 사례는 어떤 그 선진국의 도심지 지진하고 좀 다른 부분은 도심지가 내진이 아무래도 부족한 상태에서 10층이 넘는 아파트도 가옥주택들이 전부 다 파손이 됐거든요. 그럼 그런 상태가 되면은 지금 연락이나 체계나 어떤 지자체 행정력 같은 게 아예 되지가 못하니까 그 인구 전체에 대한 실종, 연락 두절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는 그런 시민들을 전체가 지금 다 피해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광범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그 수가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가옥 파손의 규모, 지역을 보고서 그 지역에 따른 이제 지금 당장은 구조, 지금 아까 중장비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복구는 생각도 못 하고 일단 구조 이런 쪽으로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항상 그 골든 타임으로 계속해서 말이 나왔던 게 72시간이었고 네. 72시간을 넘어서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조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조 상황은 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신 구조대분들도 새벽부터 당일부터 아주 위험한 지역에 계시면서 구조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리고 계속 이렇게 그 희망적인 구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그 지금 재난에 처하신 분들을 한 번 한 번 생명을 구하시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그리고 그와 별개로 이제 수십만 명이 지금 이재민 상태, 그 재난 상태에 닥쳤으니까 사상자이신 분들에 대한 구급 구호 지원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재해 현장에서는 보통 24시간까지는 생존율이 70% 이상이 되는데 이게 70시간을 두는 거는 그 이유가 되면은 생존율이 22%, 2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진 그 6일 새벽이 본진이었고 그럼 그 이후에는 투트랙으로 지금 아주 추운데 지금 밖에서도 구조대분들이 맨손으로 덜덜 떨면서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구조대분들도 지금 식수도 모자르고 인스턴트 음식을 듣고 계시니까 그런 어떤 구조 체계를 조금 더 체계화를 갖추는 투트랙으로 당장 생존자 구조와 병행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구조대 분들의 상황도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이 네. 부분도 좀 저희가 챙겨야 한다는 말씀이었고요. 네. 우리 구조대 이제 활동을 좀 보니까 도착해서 새벽에 짐을 풀기도 전에 답사길에 나섰다가 생명을 구하기도 했거든요. 네. 현재 우리 고대 활동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정부 대처는 뭐 신속하고 했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그 구조대 본부를 차린 곳을 보면요, 그 지역 자체가 튀르키예 지역하고 시리아 접경 지역하고 그리고 또 그 이스켄데르 항구, 그러니까 그 항구가 지금 2차 화재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구조 복구가 진행이 되면 그 항구가 물동량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또 새로운 물류기지가 될 텐데요. 그래서 그 세 개를 아우를 수 있는 지점으로 잡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인근의 어떤 생명 구조 활동에 전념하고 있고요. 또
또 전처기지로서 시리아 쪽도 안정이 되면은 이렇게 그 매개를 할 수 있는 중간 보급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조대, 구호대 분들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베이스 캠프가 운동장에 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건물 내부는 여진 때문일까요? 네, 그 여진도 있고 지진 이후의 후유증 때문에 아무런 진동이 없어도 무너질 수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지금 그 지역이 하타이주 안타키아 그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처음 진앙지에서 130km 정도 떨어져 있고 또 남쪽 같은 피해를 입은 시리아 접경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스켄데르 항구에 또 붙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이나 물동량에서 앞으로 많이 갖춰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구조대분들도 당장 식수나 생활에도 불편을 겪으시는데 또 위험한 부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섣불리 본진이 있었으니까 이후에 본진은 더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확률적으로는 그렇지만요. 우리나라가 지진 계측을 한 이후에 수백 차례 지진이 벌써 수일 사이에 지금 그 튀르키예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진 대비 내진 설계하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거를 무릅쓰고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럼 이런 구조 작업이 지금 구조와 그다음에 복구의 전초기지가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 3일, 5일, 7일, 일주일 단위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된 장소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 회장님께서도 뭐 텐트 이런 걸 나가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그 오래된 항구, 물동량이 많은 항구 근처니까 또 조달하기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TF가 정부 단위에서도 꾸며졌을 거고 서로 협조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그러니까 필요한 게 너무 넘치고 부족한 건 부족하게 이렇게 하지 않게 서로 협조를 해서 물품을 잘 정리를 해서 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 컨테이너 대피소 부분 아까 협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항만에서 이렇게 옮기는 게 지금 이렇게 지진이 난 현장에서 이 네. 옮기는 게 실질적으로 좀 가능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도 구조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중장비라고 하는 부분은 중장비가 이제 잔해를 걷어내고 이제 큰 힘을 쓸 수가 있고 그럼 그 이전에 중장비가 이동하려면 또 도로가 있어야 되고요. 네네. 그러면 튀르키예 지역보다 또 시리아 지역 같은 경우는 더 힘든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그 제재 조치 때문에 도로 인프라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도로까지 막히고 무너져가지고 아까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이제 개통됐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그렇게 안 좋은 상황들이 있는데 일단 조치가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 과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지원 물품을 정하고 하면 경로를 정하고 다시 그거를 복구하고 이런 과정을 현지 정부와 협조하에 그렇게 좀 차근차근 안전하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 지역이 뭐 전기나 가스 공급이 다 끊겨진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네. 구조대분들은 지금 전기 공급이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심지 아까 그 특파원분도 보시면 도심지에 지금 통신은 다 끊긴 상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보면은 오히려 통신이나 전기 인프라가 더 많아야 되는 도시가 건물 전체가 붕괴되는 전손 파괴들이 많다 보니까 외곽 지역은 통신이 되고 도심 지역은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또 당장 구조 구급을 해야 되는 우리 구조대분들이 멀리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계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당장 식수도 없으시고 가지고 간 인스턴트 식품으로 지금 끼니를 해결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전기도 발전기 같은 거로 사용을 하시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발전기 같은 거는 이제 그 어떤 가설 발전기로 써야 되겠지만 식사나 이제 주무시고 이런 그 휴식을 취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부분도 보급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빨리 지원책이 계속 좀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네. 시리아 상황은 더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나흘이 지나서야 구조 물품 같은 게 도착을 했는데 네. 지금 시리아 상황은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시리아가 기존에도 그 경제 제재를 받고 또 그 상태에서 튀르키예 접경 지역에서 많이 힘든 난민 생활들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거기서 많이 지금 가옥 파손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이전에 어떤 그 지원 단체들을 사용하던 도로조차도 지금 망가졌다가 지금 했는데 조금 전에 들리는 소식으로 보면은 그 튀르키예 지역에서 이렇게 막아놨던 접경 지역의 도로도 통로도 좀 열어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시리아하고 튀르키예를 포함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구호대도 그 지역을 위치를 한 걸 보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시리아와 터키를 같이 이렇게 구조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구조가 한창인데 궁금한 게 이제 네. 구조할 때도 항상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구조할 때도 그 여진에 대한 대비 같은 걸 다 갖추고 진행하게 됩니까?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당장 그 생사의 그 선상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까 뭐 구조대 분들이 맨손으로 그 시민분들이 맨손으로 이제 파헤치고 막 한다고 네네. 하는데요.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족이나 어떤 구조 상황들을 근처에 막는 뭐 공권력의 통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지 시민분들이나 우리 구조대 분들이나 일단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구조와 지원을 가지고 하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간적인 마음에 급한 마음에 할 수가 있지만 위험한 상황은 최대한 좀 미리 고려를 해주시기를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협회장님과 말씀 나눴던 부분 중에 우리 정부가 2차 구호대를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2차 구호대가 간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복구 계획까지 지원을 하면서 조금 장기적인 당장 어떤 금액이나 물품보다는 계획과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준비가 되고 그 이후에 완화 복구 단계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재난을 지금 완화시키는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이후에 복구를 할 때는 복구가 반드시 원래대로만 되돌리면 똑같은 재난이 오면은 또 그 사고는 또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해방 이후에 국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현재 가치로 따지면 70조 원 이상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답한다는 의미로 또 국제적인 의미도 큽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지원을 가지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발전한 국가에서 이제 다시 그거를 국가에 되갚는 그래서 모범적인 어떤 선진 국가가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면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막대한 뭐 이런 부분보다도요 조금 더 치밀하고 합당한 그런 지원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2차 구호대가 파견이 된다면 계획이나 관리 쪽으로 조금 계획이나 더 관리 쪽에 집중해서 네. 2차, 3차 이후에 장기적으로도 어떤 지원책을 우리가 병행할 수 있는지 기업과 정부와 민간이 그렇게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호대만 봤을 땐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세계 각국에서 구호대가 파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현장에서는 이 구호대들 간에 어떤 소통도 있고 아니면 혹은 어떤 단체가 좀 주도적으로 이끌고 관리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뜻은 여러 가지로 좋지만 이게 재난에 어떤 구호나 물품이 체계가 잡히질 않으면 필요하지만 너무 과하게 오고 또 안 오고 그러니까 네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한쪽으로 편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현지 정부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체 국가들과 협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저희도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한다기보다 합당하고 정말 필요한 거를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우리도 확신이 들면 그때 지원을 해서 효과를 높이고 할 필요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